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공간을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개념들 중에서 가역성과 선형계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정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부분 공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ABCD를 이제 같이 풀어보고 이제 부분 공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여준 정리 내용들을 이제 잘 확인하고 있는지,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A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이제 가역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제 앞선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행렬, C번 조건을 보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이 가역 행렬이면은 이제 그 A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이제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가역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A번은 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번은 그래서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B번을 보게 되면은 n 곱하기 n 크기의 특이 행렬이면은 어떤 행렬 A가 AX는 0에 해당하는 이 연립방정식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조금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앞선 조건에서 보면은 자명한 해를 갖는다. AX는 0에 이제 대응되는 이 연립방정식은 뭐 자명한 해만을 갖는다. 자명한 해를 가지면은, 그러니까 D이면은 뭐 C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해 봤을 텐데요. 명제를 공부할 때 뭐 P이면 Q이다라는 거를 공부할 때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우명제를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대우명제가 뭐냐면은 Q가 아니면은 P가 아니다.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에, 대우명제에 해당하는 not Q이면 not P다가 이제 항상 참인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갑자기 헷갈리는 말을 해가지고 뭐 당황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D이면 C다 라는 이게 이제 항상 참인 거죠. AX는 0에 해당하는 이런 연립방정식이 이제 자명한 해만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 행렬은 가역 행렬이다 라는 이 문장이 항상 참이다 라는 거를 이 정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 명제의 대우명제를 생각해 보면 A가 가역 행렬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A가 특이 행렬이면은 그러면은 얘는 자명한 해만 이제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공부할 때 AX는 0에 해당하는, 0벡터에 해당하는 이 연립방정식은 항상 자명한 해만 갖거나, 자명한 해 하나만을 갖거나, 아니면 해가 무한대인 경우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자명한 해만 갖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 방정식은 이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요 정리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 다시 말해서 이 3-12번에 B 같은 경우에도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B가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정리의 내용들만 가지고서는 이 B가 참인 거를 뭐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번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A가 이제 정사각 행렬이고 특이 행렬이면, 특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A의 행사다리꼴은, 기하행 사다리꼴은 적어도 한 개의 0인 행을 갖는다. 요 의미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 이 정리에서 더 이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정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치고 있는 이 정리와 관련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행렬이면은 가역행렬이면 이제 항상 항등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A가 가역이면은 그것에 이제 기약행 사다리꼴은 항상 항등행렬이 되고요. 그럼 기약행 사다리꼴이 항등행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영인행을 갖는 거고, 이제 그때는 특이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행렬이면은 이 기약행 사다리꼴이 항등행렬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적어도 한 개는 다 0으로 구성이 된 행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C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C번도 참이 되고요.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A번이랑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A라는 행렬이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랑 동치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냐면, A가 가역행렬이다 라는 말과 동치라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고요. A가 가역행렬이면은 이제 요 B번에서 또 유도되는 결과가 되겠는데, AX는 0벡터에 해당하는 이 연립방정식은 자명한 해만 갖는다. 자명한 해만 갖고, 자명한 해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직 하나의 해만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D번도 참이 된다. 그래서 이 3-1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다 이제 뭐 정답이 참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그 행렬의 가역성이랑 선형계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복습하면서 공부하면서 혹시 뭐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을 복습을 했고요. 이제 부분 공간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분 공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부분 공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벡터 공간에서 이제 덧셈이랑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V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K를 곱한 그 숫자 K, 스칼라 K를 곱한 게 그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V 벡터 더하기 U 벡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벡터가 정의되는 공간을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벡터 공간의 의미를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이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벡터가 이제 잘 정의되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벡터 공간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벡터의 덧셈, 뭐 벡터의 이제 뺄셈이나 스칼라 곱 이런 것들이 잘 정의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 공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어떤 이제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벡터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closed under addi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W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벡터 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벡터 집합의 원소로 x1 벡터가 있고 x2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이제 W의 원소가 되는 거죠. W는 벡터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1 벡터가 W의 원소가 되고, x2 벡터도 W의 원소가 되고, 또 다른 벡터들도 이제 이 W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W라고 하는 벡터 집합에서 임의의 두 벡터를 이제 고른 다음에 그 두 벡터를 더한 그 결과가 여전히 W 집합에 속하게 되면은 이 W라고 하는 집합은, 벡터 집합은 덧셈에 닫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losed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벡터가, 그러니까 벡터 집합 W에 대해서 벡터 하나를 생각을 하고 x0라고 하는 벡터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그 스칼라 곱의 결과가 여전히 이제 W 집합의 원소여야지 그 이 W 집합은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에 대해 닫혀있는 경우, 스칼라 곱셈에 닫혀있는 경우를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V1 벡터, V2 벡터가 이 W라고 하는 벡터 집합, 이 어떤 평면의 어떤 평면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더한 그 결과 벡터도 이 그 공간상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들을 이제 부분 공간을 정의하는데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스칼라 곱셈에 대해 닫혀있다, 이렇게 이 개념들을 활용할 거고, 이 개념들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벡터 공간들 중에서 그 공간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게 벡터 공간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벡터 공간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벡터 공간의 어떤 엄밀한 정의를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벡터가 가질 수 있는 연산적인 특징들은 공부했는데, 그 특징들이 이제 잘 성립하는 어떤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에서만 생각해 보면 실수 n차원 실수 공간의 벡터들로 이제 구성이 된 어떤 집합을 우리가 이제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정의는 약속이었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집합이냐면은 스칼라 곱이랑 그 다음에 벡터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을 이 n차원 공간에, 실수 n차원 공간에 부분 공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수 n차원 공간에 부분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수 n차원 공간은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벡터 덧셈, 스칼라 곱, 뺄셈, 벡터에 관한 유용한 성질들이 다 만족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벡터들이 모여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스칼라 곱이랑 벡터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특별한 이제 부분 집합들을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부분 공간은 벡터 공간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용어적인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벡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벡터들의 연산이 잘 적용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념들을 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0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제로 서브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0 벡터로만 구성된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벡터 하나만, W라고 하는 집합이 벡터들이 여러 개 포함이 된 집합일 수도 있는데 벡터가 한 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벡터가 보통 한 개만 들어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V 벡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W 집합을 생각하면은 얘는 사실 부분 공간이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의 벡터만 들어있으면. 왜냐면은 덧셈에 대해 닫혀있거나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있으려면은 K가 2라고 했을 때 이제 V라고 하는 벡터는 W의 원소이고, 스칼라 곱에 닫혀있으려면 K가 2일 때 2 곱하기 V 벡터는 얘도 마찬가지로 W의 원소여야 하는 거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으려면은. 근데 W라고 하는 집합을 지금 예시에서 제가 V 벡터 하나만 포함하는 집합을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이 V 벡터는 W에 포함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W라고 하는 집합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고, 그러면 이 W는 부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벡터 하나만 포함을 하고 있게 되면, 만약에 어떤 임의의 벡터. 근데 그런 벡터들 중에서 특별히 이 V 벡터가 0 벡터일 때는 벡터 하나만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칼라 곱을 하게 되더라도 0벡터랑 스칼라 곱을 하면 0벡터가 되고, 이 0벡터는 W에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를 하게 되더라도
임의의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W에는 0벡터 하나밖에 안 들어있고 두 개를 고른다라고 하는 거는 0벡터를 고르고 0벡터를 고른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0벡터의 덧셈은 벡터 덧셈은 0벡터가 되고 얘는 여전히 W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0벡터 하나만으로 구성된 이 집합도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차원 실수 공간은 벡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n차원 실수 공간은 자기 자신의 부분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n차원 실수 공간은 0벡터를 항상 포함한다. 그러니까 0 부분 공간을 포함해서 0벡터 자체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스칼라 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 V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 K가 0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스칼라 곱이 0벡터를 포함을 할 거고 이게 그 W 집합의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0벡터가 항상 이 포함이 돼야지 스칼라 곱에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말인즉슨 부분 공간은 항상 0벡터를 포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실수 공간상에서 n차원 실수 공간상에서 어떤 임의의 벡터 S개의 벡터 V1, S까지 S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S개의 벡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어떤 선형 결합, 1차 결합을 이제 X 벡터라고 하면은 그러한 X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무조건 이제 n차원 실수 공간의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2차원 공간상에서 V1 벡터는 1,0이라고 하고 V2 벡터는 0,2라고 하면은 어떤 T1 스칼라 T1 곱하기 V1 더하기 T2 곱하기 V2 벡터가 X 벡터라고 하면은 사실 이 X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어떤 모든 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2차원 평면상에서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걔는 이제 부분 공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결국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보여준 예로 보게 되면은 V1 벡터랑 V2 벡터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다, 생성해낸다라는 의미에서 요 생성자를 수학적으로 표기법으로 이렇게 스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가 처음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V1 벡터랑 V2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선형 벡터 조합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집합이 사실 지금 이 정리에서 나와 있는 요렇게 쓰면 될 텐데 요렇게 쓰면은 이제 너무 정신없고 또 의미적으로 요렇게 쓰면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에 이런 스팬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쓴다. 이렇게 되겠고 표준 기저 벡터 E1, E2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로 만들어내는 공간은 2차원 전체가 되고 0벡터만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은 0벡터 하나 그러니까 제로 서브스페이스 0 부분 공간이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공간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뭐 2차원 부분 공간, 3차원 부분 벡터 공간에서 2차원 실수 공간, 3차원 실수 공간에서 부분 공간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이제 벡터 공간은 0 부분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2차원에서는 1차원이 있고 2차원 전체가 이제 이 2차원 실수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다.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3차원 부분 공간에서 3차원 벡터 공간 실수 공간에서는 이 범주가 4개가 됩니다. 0 부분 공간 이제 0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1차원, 평면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실수 공간 전체 얘는 3차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간은 이렇게
몇 차원 벡터 공간, 실수 공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차원 실수 공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더 많은 범주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공간이랑 우리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랑 어떤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이 정리에서 이제 부분 공간이랑 선형 연립 방정식의 어떤 솔루션 집합, 해 집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AX는 0벡터에 해당하는 이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제 n개의 미지수를 갖는, 만약에 이게 n개의 미지수를 갖는 어떤 동차 선형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 집합은 이제 여기 이게 n차원 실수 공간일 것 같은데 n차원 실수 공간의 부분 공간이다. 요거 오타일 것 같고요. n차원 실수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n차원 실수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분 공간의 범주가 0 부분 공간, 얘는 0차원이죠. 그리고 1차원, 2차원부터 n-1차원부터 n차원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범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 공부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0 부분 공간이 해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AX는 0벡터에 해당하는 이 연립 방정식은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는 게 되겠죠. 0차원 부분 공간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이제 0벡터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 솔루션의 해 집합이 1차원 부분 공간을 구성하든 2차원, 3차원, 뭐 n차원 부분 공간을 구성하든 요런 경우는 다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될 거고, 다만 해가 이제 무한히 많더라도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해가 무수히 많더라도 이 무수히 많은 형태에서 어떤 공간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무한대로 많더라도 어떻게 무한대로 많은 해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공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일반 해는 각각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 벡터들의 선형 결합,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일반 해, 그러니까는 해 공간, 해 집합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간 관점에서는 해 공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W는 이런 식으로 해서 V1, V2, Vs가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이 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해 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해 공간,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3-12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번 예제를 개수 부분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0벡터 부분을, 얘는 이제 동차 선형계 AX 벡터는 0벡터, 이런 형태의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얘를 이제 옮겨 적는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3-2, 그 다음에 0, 2, 0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 0 빼고, 그 다음에 2, 6, -5, -2, 그리고 4하고 -3 요렇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0, 5, 0, 0, 5, 10, 그 다음에 0,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0, 8, 그 다음에 4하고 1, 8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개수들은 다 이렇게 0벡터니까 동차 선형계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동차 선형계의 해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용어가 이제 새로워서 그렇지 이 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해 집합, 솔루션 셋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솔루션을 찾아라고 하는 건데,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데, 솔루션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벡터들로 구성된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라. 특히나 이 스팬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잘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행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기약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변형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변형된 결과를 가지고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약행 사다리꼴로 바꾸게 되면요, 이제 1, 3, 0, 그 다음에 4, 2, 0, 0, 그리고 0, 0, 1, 그 다음에 2, 0, 0, 0, 그리고 여기서 0, 0, 0, 0, 0, 1, 0이 되고요. 마지막은 0, 0, 0, 0, 0, 0, 0. 마지막 행은 다 0인 이런 형태의 기약행 사다리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솔루션을 구해야겠죠. 솔루션을 구할 때 기약행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선 선행 변수를 찾아내면은 얘가 첫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 여섯 번째 세로줄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x1, x2, x6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을 보면은 1 곱하기 x6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x6은 0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유변수 x2, x4, 그 다음에 x5가 다 이제 자유변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2는 t1이라고 놓고, x2가 아니죠. x2가 맞네요. 제가 아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선행변수가 x2가 아니라 x3네요. x2는 t1, 그 다음에 x4는 t2, x5는 t3.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선행변수들을 계속 이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가로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x1 플러스 3x2 플러스 그 다음에 4x4죠. 플러스 2 곱하기 x5는 0이 되는 거고요. 그쵸?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x1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 이렇게 됩니다. x2는 t1이라는 매개변수, x4는 t2, x5는 t3라고 하는 매개변수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x1은 마이너스 3 t1 마이너스 4 t2 마이너스 2 t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공간이 좀 좁아서 왼쪽을 다시 지우고 쓸게요. 여기 왼쪽 쪽 부분을 지우고 쓰면은, 정리를 하면은, 자, x1은 마이너스 3t1 마이너스 4t2 마이너스 2t3가 되고요. x2는 이제 t1, 그 다음에 x3는 아직 안 구했죠. 그리고 x4는 t2, x5는 t3, x6은 0. 이제 3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x3만 계산을 하면 되겠고,
x3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기하행 사다리꼴을 지워버렸네요. 네, 기하행 사다리꼴을 지워버렸는데 x3 부분을 제가 이제 적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x3가 있는 두 번째 행은 0, 0, 1, 2, 0, 0, 0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x1 곱하기 x3 더하기 2 곱하기 x4는 0이라는 의미고, 얘를 x3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x3는 마이너스 2 x4가 됩니다. 그럼 x3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이제 x4는 t2였으니까 t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집합을 계산을 했는데, 이 해 공간 솔루션 스페이스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벡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x1, x2, x3, x4, x5, x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매개 변수가 곱해지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랑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되겠죠. 그럼 t1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여기 x3는 마이너스 3 여기 들어가 있고요. x2는 1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는 t1이랑 관련된 애들이 없죠. 0, 0, 0, 0 이렇게가 되어 있고, 네, 플러스 t2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t2는 여기 x1 부분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3 부분에 마이너스 2랑 여기 x4 부분에 1,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 1, 나머지 0, 0. 그 다음에 t3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고요. x2에 대해서는 0, x3에 대해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4도 0이고, x5에 대해서 1이고, x6은 0.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요 솔루션 셋에 해당하는 이 x 벡터가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들이 되게 많은데, 무한대로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얘를 다시 표현해 보면 t1 곱하기 v1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t2 곱하기 v2 벡터, 플러스 t3 곱하기 v3 벡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얘가 이제 v1 벡터가 되겠고, 얘가 v2 벡터, 얘가 이제 v3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선형 결합의 모든 선형 결합의 어떤 조합으로 이 솔루션 셋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얘를 그럼 해 공간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해 공간 집합은 이제 이 스팬 표기법을 이용해서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가 만들어내는 모든 1차 결합, 선형 결합의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대문자 x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집합이 벡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스팬 표기법만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3-12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 공간을 이제 잘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이나 그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과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역행렬, 역행렬의 어떤 정의랑 그래서 그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공식을 공부를 했고, 그것보다 큰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반전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어떤 가역성이랑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관계를 잘 이제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정리들, 특징들을 잘 공부를 했고, 그리고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